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여행지에서 만난 따뜻한 남자가 사실은 보험 설계사였고 제 병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숙입니다. 올해 59살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과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하루 4시간 오전만 일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예금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진단받은 병이 있었습니다. 심근증.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관리하면 괜찮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동생에게도. 혼자 병원 다니며 약 먹고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제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 병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보험 설계사였다는 것.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보험 계약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여의도에서 만난 낯선 사람. 올해 4월 초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로요. 여의도 벚꽃 축제가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친구 경자가 말했습니다. 혜수가 혼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아니야, 혼자 가고 싶어. 왜? 외롭잖아. 혼자 있는 게 편해. 경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4월 5일 토요일 저는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가 익숙했으니까요. 여의도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벚꽃 이야기, 제 마음. 글을 쓰는 게 좋았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머리에는 약간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다른 자리가 다 찼네요. 아, 네. 앉으세요. 남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벚꽃 정말 예쁘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요. 혼자 왔어요. 저는 남자를 힐끗 봤습니다.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네. 취미로 사진 찍어요. 저는 윤도현이라고 합니다. 정혜숙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혜숙 씨,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저도요. 서울은 오랜만이에요. 어디 사세요? 경기도 고양시요. 혜숙 씨는요? 서울 마포구요. 그렇군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도현 씨는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숙 씨,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밥을 먹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떡갈비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현 씨는 보험 관련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손해사 정사예요. 손해사 정사요? 네. 보험금 지급할 때 사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일이요. 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 만나고 서류 검토하고. 그렇군요. 혜숙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카페에서 일해요. 파트타임으로요. 좋겠어요. 커피 향 맡으며 일하시니. 그렇죠. 식사 후 우리는 다시 공원으로 갔습니다.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혜숙 씨,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자녀는요? 없어요. 남편이랑 둘이서만 살았어요. 그렇군요. 도현 씨도 침묵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10년 전에요. 자녀는 있어요. 딸이요. 28이에요. 결혼해서 분당에 살아요. 그렇군요.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혜숙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연락처 주실 수 있을까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도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2부 다가오는 사람, 따뜻한 봄. 다음 날 도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혜숙 씨, 어제 즐거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현 씨가 전화했습니다.
혜숙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같이 영화 볼까 해서요. 괜찮으시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친구 경자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혜수가 조심해. 요즘 보이스피싱 많아. 하지만 도현 씨는 그런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는 도현 씨를 만났습니다. 홍대 영화관에서 만났습니다. 도현 씨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뭐 보고 싶으세요? 저는 로맨스 영화가 좋아요. 저도요. 이거 어때요? 도현 씨가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중년 부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영화를 봤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도현 씨도 눈을 훔쳤습니다. 영화 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파스타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혜숙 씨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행복했어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군요. 도현 씨는요? 저는 실패했어요. 실패요? 네. 제가 일에만 몰두했어요. 아내를 소홀히 했죠.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네. 아내가 떠났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도현 씨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회하세요? 많이 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저는 도현 씨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숨기지 않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혜숙 씨, 저는 지금 평범한 일상을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요? 네.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그런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혜숙 씨, 저랑 천천히 알아가실래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부터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 경자를 만났습니다. 혜수가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 그래? 응.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도현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 만나? 응. 어떤 사람인데? 보험 관련 일해. 손해사정사래. 경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험? 응. 혜수가 조심해. 왜? 요즘 보험 사기 많아. 특히 중년 여성 노리는 거. 도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알아. 느낌으로. 경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진짜 조심해. 재산 이야기 나오면 바로 끊어. 알았어. 하지만 저는 경자의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3부 서서히 드러나는 그림자. 5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심근증 증상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혜숙 씨 상태가 좀 나빠졌어요. 얼마나요? 많이요. 약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병원을 나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혹시 죽는 건 아닐까? 도현 씨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 도현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혜숙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응, 고마워.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혜숙 씨, 혹시 예전에 심근증 진단 받으신 적 있으시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심근증이요. 심장 근육 이상이요. 뭐, 어떻게 알아? 도현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지? 말한 적 없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도현 씨,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도현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일? 네. 제가 보험 관련 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제 병력을 조사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도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혜숙 씨. 도현 씨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제 병력을요? 보험 일 때문이라고. 그럼 저를 처음부터 조사한 건가? 여의도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건가? 저는 경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자야, 나야. 혜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도현 씨가 제 병을 알고 있었어. 병? 심근증.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일 때문에 알게 됐대. 보험 관련 일이라고. 경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혜수가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사람 너 보험금 노리는 거야. 뭐? 생각해봐. 보험 관련 일하는 사람이 내 병력 알고 접근했어. 그게 우연이겠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혜수가 지금 당장 끊어. 연락하지 마. 하지만은 무슨. 너 당하고 싶어? 아니. 그럼 끊어. 지금 당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도현 씨가 저를 이용한 건가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건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 병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부 폭풍의 중심. 다음 날 도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혜숙 씨, 어제는 죄송했어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읽지 않았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도현 씨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 씨가 집 앞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혜숙 씨,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혜숙 씨, 제발요. 오해예요. 설명하게 해주세요. 돌아가세요. 안 돼요. 혜숙 씨가 이해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화난 표정으로요. 뭐예요? 도현 씨가 들어왔습니다. 혜숙 씨, 들어주세요. 할 말이 뭔데요? 제가 혜숙 씨 병을 안 건 맞아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럼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회사에서요. 어떻게요? 도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3년 전 혜숙 씨가 암보험에 가입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했었고요. 그 자료에 심근증 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현 씨 회사에서 그 보험을 검토하게 되었고 우연히 제 자료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의도에서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혜숙 씨.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혜숙 씨. 나가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현 씨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숙 씨,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요? CT 결과가 좀 이상해요. CT를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혜숙 씨, 폐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종양? 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암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암.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2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경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자야, 나 입원한다. 뭐? 왜? 폐암이래. 이기래. 혜수가. 경자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치료하면 나을 수 있대. 혜수가, 내가 갈게. 어느 병원이야? 삼성서울병원이야. 알았어. 바로 갈게. 경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저를 안아줬습니다. 혜수가 괜찮을 거야. 넌 강한 사람이야. 응. 하지만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홀로 싸워야 하는 병. 가족도 없이. 저는 외로웠습니다. 오부 진실의 실마리. 입원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55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혜숙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황정훈이라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 저는 경계했습니다. 또 보험 이야기인가? 네. 3년 전에 혜숙 씨께 암보험을 설계해드렸던 사람입니다. 아, 기억이 났습니다. 3년 전 남편 사망 후 보험을 정리하면서 암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윤도현 씨 때문에 왔습니다. 도현 씨?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도현 씨가 부탁했어요. 해숙 씨께 진실을 말해달라고요. 진실? 황정훈 씨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해숙 씨가 암보험에 가입했을 때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심근증 진단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걸 문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가 담당자로 배정되었고 그는 보험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왜요? 도현 씨는 해숙 씨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를요? 네. 5년 전 해숙 씨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남편? 네. 도현 씨가 그 사고를 조사했었어요. 손해사 정사로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 처리를 위해 조사관이 왔었습니다. 그게 도현 씨였나요? 네. 도현 씨는 해숙 씨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날 해숙 씨가 쓰러지셨거든요. 쓰러졌다고요? 네. 남편 장례식장에서요. 심근증 발작이었죠. 아, 기억났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가슴이 답답해서 쓰러졌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었습니다. 그때 심근증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도현 씨가 해숙 씨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도현 씨가요? 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도 해주셨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도현 씨는 해숙 씨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년 전 보험 서류에서 해숙 씨 이름을 봤을 때 바로 알았죠. 그래서 보험을 승인해 준 거예요? 네. 원래대로라면 거절됐을 수도 있었어요. 심근증이 있으니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여의도에서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정말요? 네. 도현 씨가 그날 해숙 씨를 봤을 때 깜짝 놀랐대요. 5년 전 그 사람이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현 씨는 저를 좋아한 거예요? 네. 진심으로요. 그럼 왜 제 병을 안다고 말한 거예요? 해숙 씨가 아프신 것 같아서 걱정됐대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던 건데. 오해를 받았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오해한 거였어요? 네. 도현 씨는 해숙 씨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황정훈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현 씨 번호예요. 연락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황정훈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봤습니다. 도현 씨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도현 씨 목소리였습니다. 도현 씨. 저예요. 해숙이요. 해숙 씨. 도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도현 씨, 저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라고요? 어디에요? 삼성서울병원이요. 지금 갈게요. 도현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도현 씨가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해숙 씨, 도현 씨,
도현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도현 씨.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육부 모든 것을 건 용서. 도현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간병을 자청했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산책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기 싫었습니다. 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혜숙 씨,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요. 하지만 너무 추해요. 아니에요. 혜숙 씨는 언제나 아름다워요.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도현 씨,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병든 사람이에요. 상관없어요. 보험금도 못 받을 거예요. 암이잖아요. 도현 씨가 웃었습니다. 혜숙 씨, 저 보험 때문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좋아해서요. 저는 도현 씨를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도현 씨. 천만에요. 2차 항암이 끝났습니다.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구토도 심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도현 씨는 죽을 쓰어 입에 떠넣어 줬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였습니다. 어느 날 도현 씨 회사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이서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혜숙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현 형 후배예요. 같은 회사 다녀요. 아, 형한테 미안한 말씀 드리러 왔어요. 무슨 말씀이요? 제가 혜숙 씨 병력을 도현 형한테 말했었어요. 병력을요? 네. 3년 전에 혜숙 씨 보험 서류 검토할 때 저도 같이 일했거든요. 그때 심근증 진단을 받았어요. 아, 그리고 올해 봄에 도현 형이 혜숙 씨 만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사람 심근증 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 형은 화를 냈어요. 그런 거 왜 말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형이 걱정돼서 말한 거였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오해를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형, 죄송해요. 괜찮아. 서진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도현 씨를 봤습니다. 도현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지켜줘서요. 당연한 거예요. 3차 항암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도현 씨는 계속 곁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물을 떠다 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도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도현 씨,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도현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혜숙 씨, 당신이 나를 못 믿어도 상관없어요. 도현 씨, 그냥 옆에 있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현 씨, 혜숙 씨, 제 손 놓지 마세요. 안 놓을게요. 저는 도현 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7부 새 인생의 동반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혜숙 씨 완치 판정입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도현 씨도 울었습니다. 혜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도현 씨.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도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 저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를 먼저 사랑하고 싶어요. 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도현 씨도 사랑하고 싶어요. 도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혜숙 씨. 하지만 보험은 해지할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숙 씨, 전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해지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혜숙 씨가 원하시면요. 저는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3년 전에 가입한 암보험.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사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도현 씨가 제안했습니다. 혜숙 씨, 우리 동반자 등록할까요? 동반자 등록요? 네. 결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관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결혼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하지만 동반자 등록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우리는 동반자 등록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저와 도현 씨는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속초로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숙 씨,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병도 겪었고 오해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도현 씨가 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도현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사랑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혜숙 씨.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아플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함께니까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엔딩.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여행지에서 만난 따뜻한 남자가 사실은 보험 설계사였고 제 병력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국 진심 어린 사랑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심보다 중요한 건 진심을 알아보는 용기입니다. 1, 1, 1,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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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